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일단은 현대차 흐름이 좋아요. 오늘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거래가 없이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금 4시 반이기 때문에 8시까지 봐야겠지만 이 종가 우리가 종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저는 차트를 볼 때 뭐 보조 지표를 안 보고 뭘 보냐면 지금 자리가 의미가 있나 없나를 봐요. 의미가 있나 없나를 보는데 오늘 구간 증시가 좋았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만 원. 자, 이 50만 원 구간대인데 여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다. 왜냐면 제가 좀 지워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좀 차트를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좀 넓게 봤을 때 자 봅시다. 우리가 요 구간들에서 자 우리 50만 원 구간대를 한번 이렇게 펴볼까요? 50만 원. 자 50만 원 구할 때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날 자 보시면은 이날 있죠. 이날 언제요? 자 1월 23일부터 50만 원 한번 걸렸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50만 원 거래 한번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자, 여기 50만 원 거래 없었습니다. 50만 원 거래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없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50만 원 거래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만 원대의 거래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 50만 원대 거래된 물량들이 뭐냐?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거죠. 전부 다. 이 50만 원에서 거래됐던 적이 정말로 많은데 이 구간을 지금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사실상 현대차는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매매 동향을 일단 보면 어제도 그랬지만 50만 원 구간대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줬고요. 좀 사줬고 기관도 좀 사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구간 50만 원 뚫어줬고 오늘 구간도 50만 원 구간대 힘내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매수 물량에 대한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3조를 샀습니다. 선물을 1조 6천억 샀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물량들 많이 사고 개인이 4조 4천억을 팔았어요. 4.4조를 팔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매수한 데가 삼성전자겠죠? 그죠?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위쪽으로 상방으로 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오늘 구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재 기조에서 현대차를 계속적으로 매수할 만한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일단은 잡아줬다라는 건 꽤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제가 의미는 있다라고 보지만 요게 외국인의 매수세로 잡아놓은 게 아니라 기관의 매수로 잡아놨다라는 거고 그것도 금융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ETF 자금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코스피 레버리지 ETF 여기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뭐 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 매수 물량을 받쳐줬을 가능성이 좀 있다. 거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세는 일단 현대차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은 지금 매도 기조는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관망 기조나 좀 매수 기조인 것 같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기조. 기관차도 뭐 매도 매수 좀 반복되는 반반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대차도 늘려놓고 공매도도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적 관점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매물대에서 받쳐주고 있고 이런 흐름 다 좋은데 수급적인 관점이 너무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냥 좀 진득하게 보자라는 의견 전달드리고 제가 오늘 진짜 영상을 킨 이유는 요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2배 ETF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만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2배짜리 ETF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 개인의 매수세라고 했을 때 현대차 2배짜리 ETF가 나오면 저는 이 광기 영역에 진입했을 때 정말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올 때 개인들 매수세 보셨죠? 매수세 보셨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두 배짜리 ETF 진짜 많이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가 2배짜리 이거 엄청 많이 살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에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6월에. 그러면 지금부터 2월이니까 6월이면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 안 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지금 여기서 차라리 횡보를 좀 더 하면서 좀 오래 못 버티는 개인 투자자 떨궈주고 차라리 외국인이랑 기관이 물량을 좀 많이 매집을 해서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고 ETF가 출시됐을 때 끌어올릴 때 외국인 기관도 매집한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릴 때 힘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기관도 자기네들 물량이 있으니 사서 끌어올리는 방향,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계속해서 매수세 붙여주는 모습으로 매수해주고 ETF도 자금들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월, 6월에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바닥에서 매집을 한 상태에서 ETF가 출시가 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아틀라스에 대한 계속해서 성능이 발전되는 모습들이 계속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너무 세다. 반도체가 너무 세요. 이 반도체 폭주를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어떻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까지 세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건 목표가를 사실 저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는 18만원, 솔직히 얘기할게요. 18만원, 20만원 구간 가면 삼성전자 일단 저는 다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나중에 비싸더라도 20만원 초반에 다시 잡거나 할 건데,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5,000원, 10만원 이때도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했지만 결국적으로 이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날짜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이거든요. 작년 11월 이때 우리가 삼성을 잡았어요. 잡고 지금 거의 한 3달? 3달 만에 주가가 이렇게 2배까지 거의 올라간 건데, 일단은 뭐 요러한 부분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요건 이제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 팔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다 전량 매도를 하고 현대차로 넘어올 거예요. 두산도 뭐 마찬가지로 잘 매도하고 현대차로 넘어올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에 조금 집중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18만원, 20만원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총 1000조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데 20만원 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계속 간다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안 가본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수급들이 시장에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수익 낸 사람들이 시장에 돈을 퍼뜨린다라고 하면 진짜 현대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한 주도 안 팔았다고 하면 뭐 여러분 선택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셔서 다른 종목들이 좀 분산을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구간 오늘 뭐 코스피가 3.3% 올랐지만 현대차 조정을 받았죠. 저는 뭐 이상 있는 흐름은 아니다. 뭐 외국인들이 당연히 삼성전자만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그 사랑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증시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급등할 때는 좋은 이슈만 나오거든. 좋은 이슈만 뉴스에 나와요. 옛날 삼성전자 5만원까지 빠질 때도 사실 좋은 이슈들 좀 있었어요. 근데 워낙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묻히는 거고, 올라갔을 때도 삼성전자가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 HBM에 대한 확실하게 HBM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나올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D램 가격이 올라서 매출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만 조금 우리가 경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대차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내용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간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이게 자리가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현대차 얘기하는데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장 현대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전력주를 좀 보셔라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딱 봐도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죠? 고점 매물대잖아요. 고점 매물대. 여기 다 물려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래량에서. 근데 이 구간을 딱 버티고 있잖아요.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던지는 물량 밑에서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슈 나오면은 빵 튈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원전주 쪽이 소형주 해가지고 다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든 끌고 가시든 건 여러분 자유지만 좀 분할로 어느 정도 익절 챙겨놓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현대 이제 두산 같은 경우 또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2월 달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원전주 중에서 두산 한정기술 얘를 잘 보시고요. 한정기술도 거의 쏘기 직전이요. 얘도 보시면 위에서 고가놀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매물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곧 터지기 직전인 것 같고, 그럼 현대차를 보시되 지금 현대차를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1차 매수 어쨌건 분할 매수하실 거 아닙니까? 1차 매수 했다고 하면 막 50만원대 사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전력 쪽, 원전 쪽이나 전선 쪽 좀 확인하셨다가 뭐 하셔라? 수익 한번 챙기시고 그 돈으로 또 현대차 와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현대차 관련돼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조금 내가 현대차 관련돼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 부분들 010-845-9501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현대라고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원전주도 딱 한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제가 봤을 때 원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땐 전체적인 중소형주도 이미 다 뭔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급등 직전이에요. 그래서 원전주도 계속 체크하셔라라고 전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전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줬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정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 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 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속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트 천국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